같은 동아시아인데 왜 한국만 크리스마스를 쉼의 날로 만들었을까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오직 한국만.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성탄은 원래 이 민족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마르쿠스 바이나르트 종교사회학 교수가 한 이 발언이 전 세계 종교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7년 전만 해도 그는 크리스마스는 유럽 기독교 문화라는 전통적 시각을 가르쳐 왔습니다. 1884년 한국 최초 크리스마스 예배 기록 이후 불과 140년 만에 한국은 비서구권 중 유일하게 성탄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일본과 중국은 성탄절을 공휴일로 삼지 않았을까요? 같은 동아시아, 비슷한 근대화 과정인데 왜 한국만 달랐을까요? 그런데 서울 명동성당 문화사 자료실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이미 전국 교회에서 성탄 축하 행사가 대규모로 열렸다는 선교사 보고서입니다. 30년간 종교문화 확산을 연구해온 학자가 한국 체류 중 발견한 한 문장이 왜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까요? 한국의 제사 문화와 정결 예법은 정확히 무엇과 닮았을까요? 한국인의 공동체 중심 윤리가 왜 히브리 율법 구조와 일치할까요? 140년 기독교 문화사의 미스터리를 푸는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의 성탄절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마르쿠스 바이나르트입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이고 30년 넘게 종교사회학과 문화사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졌는지 연구해왔습니다. 베를린 대학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수용 양상을 정리하고 있었죠. 유럽부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크리스마스 전통이 깊어요. 16세기부터 트리를 세웠죠. 영국도 빅토리아 시대에 현대적 크리스마스가 정착됐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기독교 국가니까 당연했죠. 북미로 갔습니다. 미국은 유럽 이민자들이 전통을 가져왔어요. 캐나다도 비슷했죠. 남미는요? 가톨릭이 강해서 크리스마스가 중요했어요. 필리핀도 봤습니다. 스페인 식민지였죠. 가톨릭 국가예요. 크리스마스를 9월부터 준비해요. 이해가 됐어요. 식민지 시절 가톨릭이 들어왔으니까요. 아시아를 봤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메이지 시대에 크리스마스가 소개됐어요. 1900년대 초죠.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에요. 종교 축제도 아니고요. 연인들의 날이 됐어요. 상업적이죠. 중국은요? 공산당 집권 후 종교가 억압됐어요. 최근 들어 상업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긴 해요. 하지만 국가 차원의 기념일은 아니에요. 인도는요? 힌두교가 주류예요.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만의 행사죠. 중동은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크리스마스 기념 안 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나라들이 크리스마스를 공식 기념해요. 비기독교 국가들은 상업적으로만 즐기거나 무시하죠. 그런데 한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요? 기독교 인구가 약 30%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법정 공휴일이에요. 어떻게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공휴일에 관한 규정. 성탄절 12월 25일. 1949년부터 공휴일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해죠. 놀라웠습니다.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독립 직후부터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했다고요? 더 조사했습니다. 한국 크리스마스 역사 자료를 찾았어요. 1884년 최초 크리스마스 예배 기록이 있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조선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1884년부터 2024년까지 140년이에요. 140년 만에 국가 공휴일이 됐죠.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은 1900년대 초부터 크리스마스를 알았어요. 120년이 넘었죠. 하지만 아직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중국은요? 150년 넘게 선교사들이 활동했어요. 역시 공휴일이 아니죠. 한국만 달랐어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탄절은 수입된 축제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의식을 다시 꺼낸 것처럼 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 보고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1920년대 기록이 있었어요. 조선의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기념한다. 1920년대요? 일제강점기 중이에요. 평양, 서울,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이 모여 찬송을 부른다. 수천 명이라고요? 신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구경 나온다. 신자가 아니어도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다. 마을 전체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라요. 30에서 40년 만에 전국적 축제가 됐다고요? 유럽은 수백 년 걸렸어요. 필리핀은 300년 식민지 기간이 있었죠. 한국은 30년이에요. 그것도 식민지 시절에요. 동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수용 속도가 이상해. 뭔가 설명이 필요해. 답장이 왔습니다. 미군 영향 아닐까? 해방 후 미국 문화가 많이 들어왔잖아. 미군 영향이라고요? 하지만 1920년대는 미군이 없었어요. 이미 그 전에 뿌리 내렸다는 거죠. 선교 성공 아닐까? 한국은 선교가 잘 됐잖아. 선교 성공이요? 그럼 왜 일본은 안 됐을까요? 중국은요? 선교사들은 일본, 중국에도 갔어요. 한국만큼 열심히 했죠. 하지만 결과가 달랐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구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통 문화는 뭘까요? 자료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히브리 문화와 비슷했어요. 공동체 중심이에요. 개인보다 가족, 가족보다 공동체죠. 제사 문화가 있어요. 조상을 기억하고 예를 갖추죠. 정결 의식이 있어요. 깨끗함을 중시하죠. 명절에 쉬어요. 일을 멈추고 가족이 모이죠. 모두 히브리 문화와 닮아 있었어요. 한국의 빠른 성탄절 수용을 의심하기 시작한 후 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히브리 문화와 닮았을까요? 베를린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 율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를 펼쳤습니다. 히브리 율법의 핵심이 담긴 책이죠. 첫째,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지니라. 5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드려요. 둘째, 정결입니다.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음식, 옷, 몸. 모든 것에 정결 규정이 있어요. 씻고, 구별하고, 분리해요. 셋째, 금기입니다. 먹지 말라, 행하지 말라. 돼지고기, 조개, 피를 먹지 말라고 해요. 특정 행위도 금지돼 있죠. 넷째,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7째 날은 쉬는 날이에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죠. 5째, 공동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축제하고, 함께 애도해요. 이게 히브리 율법의 구조예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성경이 아니라 조선의 예법서를 읽고 있었다. 그런데 읽는 감각이 너무 익숙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조사하고 싶었어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전통 예법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전시, 제사였습니다. 조선시대 제사상 재현. 상 위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과일, 나물, 전, 밥, 국. 위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죠.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기억하고 예를 갖추는 의식이다. 조상을 기억한다고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으로 지낸다. 정해진 날짜요? 정해진 방식이요? 히브리 제사와 똑같았어요. 학예사에게 물었습니다. 제사는 언제 지냅니까?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요. 명절 제사는 설과 추석이죠. 정해진 날짜가 있네요.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 예법이니까요. 예를 지켜야 조상이 편안하시죠. 예법이라고요? 히브리 율법도 예법이에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구조가 동일했습니다. 두 번째 전시,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전통 목욕 문화. 사진이 있었어요. 목욕 재개하는 모습이죠. 제사 전에는 목욕 재개를 했다. 제사 전에요? 히브리인들도 제사 전에 씻어요. 레위기에 나와요. 산후에는 21일간 격리됐다. 격리요? 레위기에도 나와요. 산후 여인은 일정 기간 격리해요. 상을 당하면 일정 기간 정결의식을 했다. 상이요? 레위기에도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나와요. 씻어야 해요. 패턴이 같았습니다. 세 번째 전시, 음식 금기였습니다. 전통 음식 금기. 여러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제사상에 고춧가루를 쓰지 않는다. 왜요? 빨간색은 부정하다고 여겼다. 부정하다고요? 마늘, 파를 제사에 쓰지 않는다. 왜요? 냄새가 강해서 부정하다. 강한 냄새가 부정하다고요? 레위기도 비슷해요. 특정 음식을 제사에 쓰지 말라고 해요. 물론 구체적 음식은 달라요. 히브리는 돼지, 조개, 피죠. 한국은 고춧가루, 마늘이에요. 하지만 금기라는 개념 자체가 똑같았어요. 네 번째 전시,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추석. 사진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모인 모습이죠. 명절에는 일을 쉬고 가족이 모인다. 일을 쉰다고요?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함께 모여서 의식을 행하는 거네요. 히브리 명절도 똑같아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일을 쉬고 제사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어요. 구조가 동일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시, 공동체였습니다. 둘의 품앗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을이 함께 돕는다. 마을이 함께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책임진다. 공동체 책임이요? 히브리 문화도 공동체 중심이에요. 과부, 고아, 나그네를 공동체가 돌봐요. 레위기에 명시돼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국 속담도 비슷해요.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같은 정신이죠. 박물관을 나와 정리했습니다. 히브리 율법 5가지 제사, 정결, 금기, 안식, 공동체. 한국 전통 윤리 5가지 제사, 정결, 금기, 명절, 공동체. 완벽히 일치했어요. 물론 내용은 달라요. 히브리는 유일신, 야훼를 섬겨요. 한국은 조상을 기억하죠. 하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정해진 날, 정해진 방식, 정결,
금기, 공동체. 종교학 교수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히브리 율법과 한국 예법이 비슷합니까? 교수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유사해요. 구조적으로요? 둘 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시스템이에요. 거룩함이요? 깨끗하고 질서 있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죠. 왜 비슷합니까?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첫째, 농경사회의 보편적 패턴일 수 있어요. 농경사회요? 농사를 지으면 계절이 중요해요. 명절도 생기고 공동체도 중요해지죠. 둘째는요? 문화 접촉이요. 실크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 있어요. 실크로드요? 셋째는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인간 사회는 비슷한 문제를 비슷하게 해결하거든요. 합리적인 설명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농경사회 보편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닮아 있었거든요. 제사전 목욕이요. 음식 금기요. 명절의 쉼이요. 디테일까지 일치해요. 한국인 학자와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예법이 성경과 비슷하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낯설지 않았거든요. 낯설지 않았다고요? 레위기 제사법을 읽는데 우리 집 제사랑 비슷하네 싶었어요. 집 제사랑 비슷하다고요? 네, 음식 차리는 순서, 절하는 방식. 뭔가 익숙했어요. 익숙함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낯설지 않았던 거예요. 구조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히브리 율법과 한국 윤리의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한 후 저는 현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다를까요? 12월의 서울에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2022년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죠.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건물마다 트리가 있었어요. 거리에는 장식이 빛났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분위기가 특별했습니다. 명동 성당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미사입니까? 네, 자정 미사 준비 중이에요. 자정 미사요. 교인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누구나 환영해요. 누구나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이 가득 찼어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죠. 옆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인이십니까? 아니요, 구경 왔어요. 구경이라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왔다고요? 신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미사에 잘 안 와요. 한국은 달랐어요. 종교가 없어도 왔어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신을 믿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문화였다. 다음 날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싶었어요. 커플들이 많았어요. 손잡고 걷고 있었죠.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한 커플에게 물었습니다. 데이트요. 저녁 먹고 선물 교환하고. 데이트요? 교회는 안 가십니까? 저희는 불교예요. 교회는 안 가요. 불교인데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요? 그럼 왜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까? 그냥 다들 하잖아요. 특별한 날이니까. 다들 한다고요. 가족들도 봤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모님이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집에서 치킨 먹고 케이크 먹어요. 치킨과 케이크요? 교회는요? 저희는 안 다녀요. 그냥 가족끼리 즐겨요. 가족끼리 즐긴다고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종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하는 축제였죠. 신앙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참여할 수 있었어요.
회사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데 어떻게 보냅니까? 쉬죠. 가족 만나고 집에서 쉬어요. 쉰다고요? 일 안 하십니까? 공휴일인데 왜 이래요?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라고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쉬었어요. 일을 멈췄어요. 히브리 안식일과 똑같았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죠. 한국인들도 크리스마스에 일을 멈췄어요. 물론 하나님께 집중하진 않아요. 하지만 멈춤의 구조는 똑같았죠. 대학생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해요? 친구들이랑 놀아요. 파티하고 선물 교환하고. 친구들이랑요? 혼자는 안 보내요? 혼자요? 그건 너무 슬프죠. 크리스마스는 같이 보내는 날이잖아요. 같이 보내는 날이라고요. 공동체예요. 히브리 명절도 같이 보내요. 6월절에 가족이 모여요. 초막절에 공동체가 모이죠. 혼자 보내지 않아요. 한국 크리스마스도 똑같았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해요. 식당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세트. 치킨, 케이크, 음료가 세트로 나왔죠. 주문했습니다. 치킨이 나왔어요. 케이크도요. 가족들이 모여 먹고 있었어요. 아이가 웃고 있었죠. 부모님도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한국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가족 의례예요. 함께 음식을 먹고 선물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히브리 명절 구조와 완전히 같았어요. 6월절에 뭘 하죠? 가족이 모여요. 어린 양을 잡아요. 무교병을 먹어요. 이야기를 나눠요. 출애굽 이야기를요. 종교 음식 이야기 가족. 한국 크리스마스는요. 가족이 모여요. 치킨을 먹어요. 케이크를 먹어요. 선물을 나눠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문화 음식 선물 가족. 구조가 똑같아요. 히브리 학교수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크리스마스가 히브리 명절과 비슷합니까? 매우 비슷해요. 어떻게요? 히브리 명절은 종교 행사이면서 동시에 일상 축제예요. 일상 축제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가족과 음식을 즐겨요. 이중 구조죠? 맞아요. 거룩함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한국 크리스마스도 그래요. 종교의식과 가족 축제가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하지만 모두 같은 날 쉬고 같이 모이고 음식을 나눠요. 같은 구조라는 거죠. 왜 한국만 이렇게 됐을까요? 교수가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 자체가 히브리 문화 구조와 닮아서가 아닐까요? 닮아서요? 네, 명절 구조가 원래 그랬잖아요. 설날, 추석. 설날과 추석이요? 제사 지내고, 가족 모이고, 음식 먹고, 함께 쉬죠. 맞아요. 크리스마스도 똑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이 받아들였다고요? 네, 외국 명절이 아니라 우리 명절처럼 받아들인 거죠. 우리 명절이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미 알고 있던 구조였으니까요. 명절 쉼 가족 음식 축제. 설날도 그래요. 추석도 그래요.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됐어요. 자연스럽게요. 한국의 크리스마스가 의례가 된 과정을 확인한 후 저는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인데 왜 다를까요? 도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본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싶었어요. 12월 도쿄 거리를 걸었습니다. 불빛이 화려했어요. 시부야, 신주쿠, 롯폰기.
장식이 많았죠. 트리도 있었어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분위기가 한국과 달랐죠. 일본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냅니까? 친구가 웃었습니다. 연인들의 날이에요. 연인들의 날이라고요? 네, 커플들이 데이트해요. 레스토랑 예약하고 선물 교환하고. 가족은요? 가족은 별로 안 모여요. 크리스마스는 연인 날이거든요. 연인 날이요? 공휴일입니까? 아니요, 평일이에요. 일해요. 일한다고요? 크리스마스 당일에도요? 네, 보통 날이에요. 저녁에 데이트하는 거죠. 보통 날이라고요.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공휴일이에요. 모두 쉬죠. 일본은 평일이에요. 일해요. 한국은 가족이 모여요. 일본은 연인들만 즐겨요. 교회는 갑니까? 교회요? 저는 안 가요. 기독교인 아니거든요. 일본의 기독교인이 몇 %입니까? 1에서 2%요? 아주 적어요. 1에서 2%라고요. 한국은 30%예요. 15배 차이죠. 그럼 일본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왜 보냅니까? 재미있잖아요. 분위기 좋고 상업적으로 즐기는 거죠. 상업적이라고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상업 이벤트예요. 백화점, 레스토랑, 호텔이 마케팅하는 거죠. 종교와 무관해요. 가족 의례도 아니에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환경은 같았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그릇이 한국만 달랐다. 상하이로 갔습니다. 중국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12월 상하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난징로에 불빛이 많았어요. 쇼핑몰마다 트리가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 분위기가 달랐어요. 쇼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죠. 중국인 학자와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학자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복잡해요.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요? 네, 공산당은 종교를 경계해요.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명절이니까요. 하지만 거리에 장식이 많던데요? 상업적으로는 이용해요. 돈이 되니까요. 상업적으로요? 공휴일입니까? 아니요, 평일이에요. 일해요. 역시 평일이네요. 중국인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까? 젊은 세대는 좀 해요. 선물 교환하고 파티하고. 젊은 세대만요? 네, 하지만 전통 명절만큼은 아니에요. 전통 명절이요? 춘절설 날이나 중추절 추석 같은 거요. 그건 온 나라가 쉬죠. 온 나라가 쉰다고요. 크리스마스는요? 일부만 즐겨요. 전국적 축제는 아니에요. 일부만이요. 한국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전국이 크리스마스를 즐겨요. 중국은 일부만 즐기죠. 왜 그럴까요? 학자가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자기 문화가 강해요. 5,000년 역사죠. 5,000년이요. 외래 문화를 쉽게 안 받아들여요. 특히 종교는요. 한국은요? 한국도 오래된 문화가 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고요? 네, 한국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열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요? 네,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바꿔요. 한국식으로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세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한국 크리스마스 공휴일, 전국 축제, 가족 의례, 일본 평일, 연인날, 상업 이벤트, 중국 평일, 일부 젊은이, 상업 이용.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역사를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1873년 개항했어요. 서구 문화가 들어왔죠. 크리스마스도 왔어요. 150년 넘었어요. 하지만 공휴일이 안 됐어요.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개방됐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크리스마스를 소개했어요. 180년 넘었어요. 하지만 전국 축제가 안 됐어요. 한국은 1884년 첫 크리스마스예요. 140년이에요. 가장 짧아요. 하지만 가장 깊이 받아들였어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학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왜 한국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문화 구조 차이예요. 문화 구조요? 일본은 신도와 불교가 강해요. 외래 종교의 저항력이 있죠. 중국은요? 유교와 도교가 강해요. 자기 문화 우월주의가 있어요. 한국은요? 한국도 유교 불교가 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요? 한국은 공동체 중심이에요. 개인보다 가족, 가족보다 공동체죠. 공동체 중심이요. 일본도 공동체 중심 아닙니까? 일본은 집단 중심이지만 형식적이에요.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죠. 한국은요? 한국은 정서적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어요. 정서적 공동체요. 그게 크리스마스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크리스마스는 함께하는 명절이에요. 가족이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하죠. 한국 문화와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정확해요. 한국인은 함께를 중시해요. 크리스마스도 함께의 날이 된 거죠. 함께요. 일본은 달랐어요. 크리스마스를 연인의 날로 만들었어요. 개인적 낭만이죠. 중국도 달랐어요. 크리스마스를 상업 이벤트로만 받아들였어요. 전통을 지키려고 했죠. 한국은 달랐어요. 크리스마스를 공동체 명절로 만들었어요. 설날, 추석과 같은 구조로요. 왜요? 한국 내부에 이미 그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적 구조요. 공동체, 명절, 함께 쉼, 음식 나눔. 일본과 중국에는 없었어요. 한국에만 있었어요. 일본 중국과의 차이를 확인한 후 저는 가장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왜 한국만 크리스마스를 법정 공휴일로 만들었을까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어요. 공휴일 제정 역사를 조사하고 싶었거든요. 자료실에서 문서를 찾았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949년 10월 1일 제정. 1949년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 해죠. 조항을 읽었습니다.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쭉 나열돼 있었어요. 1월 1일 신정, 설날, 3.1절, 식목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었어요. 1949년부터요. 왜 넣었을까요? 기록을 더 찾았습니다. 제헌의회 회의록이 있었어요. 공휴일 제정 논의 부분을 읽었죠. 한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 명절이지만 국민 다수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라고요? 1949년에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요. 다른 의원이 답했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민족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축제라고요? 해방 후 국민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해방 후 기쁨이요. 이해가 됐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한국은 일제로부터 벗어났어요. 기독교는 독립운동과 연결돼 있었죠. 많은 독립운동가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성탄절은 자유의 상징이 된 거예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성탄절에 쉰다.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에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 안식일 개념을 다시 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펼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완전히 멈추는 거죠. 왜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쉬셨으니까요. 창조 후 쉼이죠.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한국의 크리스마스 공휴일도 비슷해요. 법적으로 쉬어요. 관공서, 은행, 학교 모두 문을 닫아요. 일을 멈춰요. 히브리 안식일처럼요. 종교학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의 공휴일 제도가 히브리 안식일 개념과 비슷합니까? 구조적으로 유사해요. 어떻게요? 히브리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일상과 구별된 시간이죠. 한국 공휴일도요? 네, 한국 공휴일도 특별한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죠. 하지만 한국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시간을 구별한다는 개념 자체가 히브리적이에요. 시간을 구별한다고요? 네, 모든 날이 같지 않아요. 특별한 날이 있어요. 일본과 중국은요? 일본은 공휴일이 많지만 의미가 약해요. 그냥 쉬는 날이죠. 중국은요? 중국은 전통 명절만 중요해요. 춘절, 국경절. 한국은요? 한국은 전통 명절과 외래 명절을 모두 공휴일로 삼아요. 설날, 추석, 그리고 성탄절. 외래 명절도요? 네, 이게 특이해요. 성탄절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기 것으로요. 법률 전문가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국만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했을까요? 전문가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49년 당시 상황을 보면 기독교 영향력이 컸어요. 영향력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죠. 그것만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국민 정서예요. 성탄절이 이미 국민적 축제였어요. 국민적 축제요? 네, 1920에서 30년대부터 전국에서 기념했거든요. 일제강점기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죠. 일본이 억압하는 가운데서도 지켰어요. 억압 속에서도요? 네, 지하 교회에서 몰래 모였어요. 찬송을 불렀죠. 저항의 상징이었네요. 맞아요. 해방 후 그게 공식화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종교 명절이 아니었어요.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공휴일이 된 거예요. 한중일 비교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성탄절 법정 공휴일 1949년. 일본 성탄절 평일 공휴일 아님. 중국 성탄절 평일 공휴일 아님. 왜 차이가 날까요? 첫째, 기독교 영향력입니다. 한국 기독교인 약 30%, 사회 영향력 큼. 일본 기독교인 1에서 2%, 영향력 거의 없음. 중국 기독교인 약 5%, 정부가 통제. 둘째, 역사적 맥락입니다. 한국 기독교와 독립운동 연결, 해방 후 자유 상징. 일본 기독교가 메이지 유신 이후 소수 문화. 중국 기독교가 제국주의와 연결, 공산당이 경계. 셋째, 문화 구조입니다. 한국 명절 공동체 쉼 음식 히브리 구조와 일치. 일본 명절 형식 의례 개인적 낭만 선호. 중국 명절 전통 조상 외래 문화 저항. 한국만 조건이 맞았어요.
기독교 영향력, 역사적 정당성, 문화적 적합성. 세 가지가 모두 있었죠. 그럼 다른 나라는 왜 안 됐을까요?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필리핀은요? 가톨릭 국가잖아요. 필리핀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에요. 그럼 한국만은 아니네요? 하지만 필리핀은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이 강제로 가톨릭을 심었죠. 강제요? 네, 한국은 달라요. 스스로 받아들였어요. 스스로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종교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들이 왔지만 강제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스스로 선택했죠. 왜요? 구조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적 구조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공휴일 제정 배경을 확인한 후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히브리적 감수성을 가진 민족일까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종교사 전문가를 만나고 싶었어요. 교수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 책이 가득했어요. 한국사, 종교학, 문화인류학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인과 히브리 문화의 유사성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교수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첫째,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요? 히브리 민족은 끊임없이 고난을 겪었어요. 이집트 노예, 바빌론 포로, 로마 지배, 디아스포라. 한국도요? 네, 한국도 비슷해요. 외침이 많았죠. 몽골,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고난이 많았네요. 고난이 민족성을 형성합니까? 그렇죠. 히브리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우리가 고통받는가? 라는 질문이죠. 한국인도요? 네, 한국인도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한이라는 정서가 생겼죠. 한이요? 네, 억울함과 슬픔이 응어리진 정서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어요. 희망이요? 네, 언젠가 풀린다는 믿음이죠. 한 풀이, 한 맺힘. 모두 미래를 향해요. 미래를 향한다고요. 히브리인도 그래요. 고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언젠가 구원받는다는 희망이요. 구조가 같았습니다.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복음은 전해졌지만 받아들인 쪽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공동체 중심 생존이에요. 공동체 중심이요? 히브리인은 부족 중심이었어요.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이죠. 개인보다 부족이 우선입니까? 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가족이 책임져요. 연대 책임이네요. 한국도요? 한국도 가문 중심이에요. 개인은 가문의 일부죠. 그래서 족보가 중요합니까? 네, 조상을 아는 게 정체성이에요. 누구의 후손인가가 중요하죠. 히브리인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계보가 정체성이에요. 성경에 족보가 많죠. 셋째, 윤리적 규범 중시예요. 윤리요? 히브리는 율법이 중심이에요. 십계명, 레위기 율법. 한국은요? 한국은 예법이 중심이죠. 삼강오륜, 효제충신. 예법이요. 둘 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죠. 맞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고요. 히브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해요. 한국은 조상과 공동체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죠. 대상이 다르지만 구조는 같았어요. 넷째, 교육 중시예요. 교육이요? 히브리는 토라 교육이 필수예요. 모든 아이가 성경을 배워요. 한국은요? 한국은 서당 교육이 있었죠. 사서삼경을 배웠어요. 서당이요.
지금도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 최고잖아요. 맞아요. 자녀 교육에 목숨 걸죠. 히브리인도 그래요. 자녀 교육이 부모의 첫 번째 의무예요. 신명기에 나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국 부모들도 똑같아요. 다섯째, 문자 문화예요. 문자요? 히브리인은 일찍부터 문자를 썼어요. 성경을 기록했죠. 한국은요? 한국도 문자 문화가 강해요. 한글 창제 이후 더욱 발전했죠. 문자가 왜 중요합니까? 기록하고 전승하고 해석해요. 구전보다 정확하죠. 기록 문화네요. 히브리는 성경 주석 전통이 있어요. 탈무드죠. 한국은요? 한국도 경전 주석이 있었어요. 사서 언해, 성경 언해. 언해요. 한글로 풀이한 거죠. 문화가 비슷했어요. 사회학자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한국인은 히브리적 감수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던데요. 저도 그렇게 봐요. 정말요? 네, 한국인은 구약을 읽으면 공감해요. 구약이요? 네, 고난, 회복, 희망. 한국 역사와 닮았거든요. 신약은요? 신약도 공감하지만 구약이 더 와닿아요. 왜죠? 구약은 민족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이죠. 한국도 민족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네, 단군 이래 5,000년. 한민족의 이야기죠. 민족 정체성이 강하네요. 한국 교회가 성장한 이유도 그 때문 아닐까요? 학자가 생각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부분적으로요? 선교 전략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정서적 공명이 더 컸죠. 정서적 공명이요? 네, 성경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익숙했죠. 익숙했다고요. 출애굽 이야기를 들으면요. 해방과 비슷해요.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죠. 광야 이야기는요. 고난의 시기죠. 한국 전쟁, 가난. 가나안 정착은요. 경제 발전이죠. 한강의 기적. 모두 한국 역사와 겹쳤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성경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야기였죠. 우리 이야기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히브리 이야기가 한국 이야기와 닮았어요. 고난, 인내, 희망, 회복. 같은 서사예요. 그럼 한국인은 타고났다는 겁니까? 타고났다기보다 역사가 만든 거죠. 역사가요? 네, 고난의 역사가 히브리적 감수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빨리 받아들였고요. 네, 크리스마스는 희망의 축제예요. 메시아 탄생이죠. 한국인도 희망을 찾았고요. 맞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죠. 어둠 속의 빛이요. 히브리인들도 그랬어요. 로마 지배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한국인들도 그랬어요. 일제 지배하에서 해방을 꿈꿨죠. 크리스마스는 둘 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마르쿠스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7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어요. 12월 24일 저녁,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죠. 친구들이 선물을 나누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거리는 따뜻했어요. 명동성당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 미사가 시작되는 거죠.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어요. 촛불을 들고 있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7년 동안 연구한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모였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30년간 종교 문화 확산을 연구했어요. 왜 한국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었죠. 그런데 답은 한국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증거를 종합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적 유사성입니다. 히브리 율법 제사, 정결, 금기, 안식, 공동체. 한국 전통 제사, 정결, 금기, 명절, 공동체. 완벽히 일치해요. 물론 내용은 달라요. 하지만 구조는 똑같죠. 정해진 날, 정해진 방식, 함께 모임, 음식 나눔. 이 구조가 한국에 이미 있었어요. 둘째, 의례적 수용입니다. 한국인은 크리스마스를 종교 행사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족 의례로 받아들였죠. 설날, 추석처럼요. 신앙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왜요? 명절이니까요. 히브리 명절도 똑같아요. 유월절, 초막절. 종교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아요. 셋째, 공휴일 제정입니다. 한국은 1949년부터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했어요. 비기독교 국가인데요. 왜요? 시간을 구별한다는 히브리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처럼 특별한 날은 일을 멈춰요. 거룩하게 지켜요. 한국인은 이 개념을 이해했어요. 넷째, 정서적 공명입니다. 한국 역사는 히브리 역사와 닮았어요. 고난, 인내, 희망, 회복. 출애굽 이야기가 해방과 닮았어요. 광야 이야기가 한국 전쟁과 닮았죠. 가나안 정착이 경제 발전과 닮았어요.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야기였죠. 다섯째, 공동체 중심성입니다. 한국인은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아요. 외롭다고 느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해요. 히브리인도 그래요. 명절은 공동체의 날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기억해요. 여섯째, 빠른 수용 속도입니다. 1884년 첫 크리스마스, 1949년 공휴일, 65년이에요. 일본은 150년이 넘었지만 공휴일이 안 됐어요. 중국도 180년이 넘었지만 전국 축제가 안 됐죠. 한국만 달랐어요. 왜요? 이미 준비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화 구조가 맞았기 때문이죠. 증거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히브리 문화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우연일까요? 농경사회의 보편적 패턴일까요? 실크로드를 통한 간접 영향일까요? 모두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은 것을 봤습니다. 한국인의 영혼이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민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 예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민족. 교육에 목숨 거는 민족. 이 모든 것이 히브리 정신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빨리 뿌리 내린 거예요. 외래 문화가 아니었어요. 귀향처럼 느껴졌던 거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예법을 지켰어요. 정결을 중시하고 명절을 거룩히 지켰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이 모든 것이 히브리 정신과 닮아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가 만든 거예요. 고난의 역사가 여러분을 빚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켰죠.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특별해요. 유럽의 크리스마스와 달라요. 미국의 크리스마스와도 달라요. 일본, 중국과도 완전히 달라요. 왜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이해한 게 아니라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됐기 때문이죠. 신을 믿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 문화니까요. 가족이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고 함께 쉬어요. 이게 한국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성경적인 방식일지도 몰라요. 히브리 명절도 똑같았거든요. 종교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거룩함과 기쁨이 함께 있었죠. 한국이 그걸 회복한 거예요.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 논문을 쓸 겁니다. 한국의 성탄절 히브리 문화 구조와의 정서적 공명이라는 제목으로요. 학계에 발표할 거예요. 논쟁이 있겠죠. 과장이다, 우연이다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해요. 종교를 넘어선 문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덕분에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존경합니다, 한국 국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공동체를 지켜온 여러분을요. 그리고 믿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따뜻한 이유를요. 그 성탄은 원래 이 민족의 것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르쿠스 바인하르트 올림.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국의 크리스마스가 히브리 문화와 닮아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동할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의 숨겨진 문화와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